이번에 강남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누수 한번 터지면 네. 80만 원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오피스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가입할 정도면은 네. 제일 좋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로 떼돈 버는 남자 사다리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분들만 모셔오시다가 보험 설계사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맞죠? 네.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랑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제 인스타에서 명쾌한 박보험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저는 박상혁 설계사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 설계사를 앉혀놓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뒷광고 아니야? 앞광고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만나게 되냐면 먼저 설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맞는데 저 그런 연락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런 내용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다 거절해요, 보통. 열의 열은 다 거절했는데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사비를 들여서 스튜디오를 빌리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보험이라고 하면 다들 거부감이 있으실까 봐. 제가 왜 부르게 됐냐면 두 가지 그 일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무지하게 추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추웠죠. 네, 온수관이 다 깨지고 누수가 두 개나 되는 거예요. 보일러를 갈았더니만 수압이 세더라고 하는데 그걸 한 번 겪고 또 한 번 겪으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게 제가 원래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던 건물이에요. 네. 보통 대출을 하면서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네네네. 대출 상환하고 몇 개월 안 있으니까 딱 터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신 것도 있고 최근에 부산 오피스텔에서 크게 화재가 나가지고 또 보험 관련된 그 질문들이 많아서 구독자분들이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모셔봤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가구 누수 보험 가입됩니까?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면 일단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보상해주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까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침 제가 어제 네. 광주광역시에 다가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거기가 총 7세대 정도 되는 이제 원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층이랑 2층이랑 3층 이제 본인이 3층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를 가입을 하시니까 보험료가 한 39,000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본인이 거주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1, 2, 3층 했을 때 면적 그 금액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아까보다 저렴하네요. 저렴한가요? 저 누수 한번 터지면 네. 80만 원 들어요. 그렇죠. 저 진짜 억울한 게 2년 동안 3만 원씩 불입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딱 끝나니까 이게 85만 원. 그 어디는 누수를 못 찾아서 수도 설비 새로 하느라 150만 원 들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싼데요? 제가 칭찬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네. 누수를 2번 겪으니까 그거는 비용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 저는 이제 다가구라서 집주인이 한 명인 그런 건물인데 오피스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밑에 집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쵸. 밑에 집에 벽지라든가 석고보드 이런 것까지 다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쵸. 이런 것도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일단 화재보험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불 났을 때 이제 이런 네. 화재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보상을 해주고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만 보상을 해주면 이제 보험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없잖아요. 네. 불 안 날 것 같은데 다들 이러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화재 보험을 팔기 위해 이제 부가 서비스 이런 옵션을 넣는 게 네. 이제 누수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가전 제품이 망가졌을 때 이런 가전 제품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가 서비스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또 광범위 하더라고요. 네. 가전제품이 부서지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는 보통 오래된 구축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해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여기도 가입이 되나요? 다세대 주택이랑 오피스텔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말이 좀 다른데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냥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해요? 네네네. 아파트랑도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꺼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차별을 두진 않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는 3만 원, 뭐 오피스텔은 막 5만 원 이러진 않는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화재보험도 이제 급수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가에 비해서는 이제 막 식당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안전한 급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화재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 이제 철근 콘크리트냐, 네. 뭐 지어진 지 몇 년이 됐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뭐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목조 건물 같은 경우 이거 보험사에서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네. 목조 건물 살고 있습니다. 네네. 목조 건물 같은 네. 경우는 그 네. 실제로 이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근데 이제 막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더라도 좀 덜 나거나 금방 끌 수 있는데, 이제 목조는 아무래도 한번 화재가 나게 되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네. 혼란상선에. 철골조가 오히려 뭐 더 튼튼하겠네요. 철골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화재보험 가입 물건이 네. 다 철근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오피스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오피스텔은 그냥 제가 가입 중인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오피스텔을 화재보험을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화재보험이랑 오. 그 다음에 일반 화재보험. 그거는 어느 보험사에서 나온 거죠? 여기 그 파란색 혹시 아세요? 알죠. 네, 파란색 기준입니다. 시옷으로 시작한.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언급하면 안 되나 봐요. 뭐 언급은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이 보험사들에서 네. 이제 언급을 좀 꺼려합니다. 꺼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가입할 정도면은 네. 제일 좋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저도 가입- 이제 여러 군데 가입자한테. 따져보고. 파란색 시옷.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왜 가입을 하셨어요? 어떤 걸 가입하셨어요? 그 두 개 중에. 그 두 개 중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프리미엄 형태가 13,9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험이 9,600원 정도 되는데. 오, 네. 생각보다 싸네요.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은 프리미엄형 같은 경우는 그 가전제품들 있죠. 예. 가전제품들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수리하면 네.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약간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게 네. 프리미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전제품이 10년이 되면은 다 고장이 나요. 그쵸. 고장이 나는데 이거를 사실은 고치는 거보다 교환하는 게 더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나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오래 쓸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수리가 되나요?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형으로 이제 굳이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네.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약관에 조건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10년이 넘어가면 아, 보상을 안 해주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가입 안 하지. 네.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한 이유는 제가 이번에 강남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하면서 네네. 이제 세입자분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세탁기가 네. 좀 너무 오래됐고 네. 이제 AS를 불렀는데 이게 통이 좀 더럽더라고요. 더럽죠. 엄청 좀 더럽죠. 너무 오랫동안 쓰고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치나 봐요. 그 벌어지지. 네, 거기를 자꾸 때려서 세탁기만 돌리면 시끄러워서 이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탁기를 새 걸로 좀 교체하자라는 네네.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수리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오래되면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10년 저도 넘으면. 바꿨기 때문에 네. 굳이 수리비가 굳이 필요할까 이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그냥 화재만 이제 보장이 제대로 되는 걸로. 저 실손 보험에 보면은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마 실손을 팔아먹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끼워 넣은 것 같은데 네네. 또 내용을 보면은 누수까지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전입해야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누수에 관심이 저희는 많으시다 이제 보니까 투자자 네. 관점이니까. 네. 투자자 관점에서 저도 투자자니까 이제 네.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누수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 중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네. 보통 오피스텔은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거주 중일 경우에는 네. 제가 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실손에 있는 실비에 있는 그 일상 배상 그건 아무 쓸모가 없네요. 저희 입장에선. 네, 근데 대신에 네. 이제 가입 시기마다 또 다르거든요. 옛날 건 또 좋다. 아니요. 2020년 4월 이전에 네. 가입을 하신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보험은 네. 내가 비거주 중일 때는 보장이 안 되고요. 네. 근데 2020년 4월 이후에 이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네.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주하지 않는데? 네,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앞 오피스텔 100채 갖고 있어요. 네, 그래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가지고 100개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사실 3만 원이 아니라 보험사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 600원, 700원, 800원. 저렴하죠. 실비에 그냥 들어가 이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네. 저도 만약에 20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보상 받을 수 있었죠.
좀 억울한데. 옛날에 가입했거든요. 저는 18년도.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거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네. 그 막 부모님이 들어준 거나 이제 보통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죠.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막 2006년, 2007년, 2008년, 맞아요. 2009년 맞아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엄마 왜 그랬을까? 네. 아무튼 네. 그렇구나. 좀 몰랐어요. 보통 보험이 네.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계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좋은 안 좋게 가입자한테 바뀌는. 안 좋은 네네네. 쪽. 그럼 어째서 그렇게 바뀐 거죠? 아 어떻게 해서 이게 왜 더 좋아졌냐는 더 좋아졌냐? 네, 네. 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아 근데 제 지인분께서 세준 집에 네. 누수가 됐어요. 네. 천장에. 이 실손 그게 있었는데 전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만 딱 전입을 하고 전입하고 한 달 있다가 마치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원래 하면 안 되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보험 사기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네네네. 이거는 그럼 편집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수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상승률은 저는 2006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종부세 측면에서 봤을 때 초역세권인데 안 살 리가 없더라고요. 여기 발산역의 특징은 취득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지기